오늘 영상에서는 제미니의 구글 잼스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 강력한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이 잼스 관리자가 뭔지 설명해 볼게요. 자, 이 잼스 관리자는 gemini.google.com에서 찾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메뉴에서 여기를 클릭하면 잼스 섹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게미니 기본 버전으로도 잼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추가 비용 없이요. 자, 잼스의 주요 목적은 시간을 절약하는 건데요. 보통 일반 AI 모델을 사용할 때는 항상 계속해서 지시를 내려줘야 하잖아요. 매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프롬프트나 업무 역할, 예를 들어 전문 이메일 작성자 같은 걸 자주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프롬프트를 복사하고 붙여넣고 저장하는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구글 잼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자주 사용할 프롬프트나 역할에 대해서만 구글 잼을 만들 겁니다. 도구를 사용할 때마다 잼을 만드는 건 전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게 바로 구글 잼스입니다. 여기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문제없이 잼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구글 잼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이름 섹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집자, 이메일 작성자 같은 거요. 좋아요. 여기 이미 프롬프트와 지침이 준비되어 있네요. 메일 작성 도구가 있는데요. 전문적인 이메일 작성, 답변, 그리고 메시지 처리를 위한 전문 어시스턴트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서 저는 단순히 전문 작성 도구를 만들고 있고 더 많은 기능은 없지만 여기서 다양한 스타일로 협상할 수도 있고 이 작성 도구를 단순히 정보 전달용으로 또는 지원팀이 받는 질문들에 답변하는 용도로 집중시킬 수도 있어요. 뭐든지요. 여기서 각자 자기 방식대로 더 깊이 파고들면 되겠죠? 제가 할 일은 제미니에게 보내서 지시사항을 다시 작성하라고 할 거예요. 제미니는 이런 추론 작업을 정말 잘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다시 작성해줬어요. 알겠죠? 이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프롬프트예요. 언제나 그렇듯이 프롬프트는 설명란을 확인하시면 드립니다. 이 선물을 남겨두고 설명란에는 여러분을 위한 8분짜리 프라이빗 오디오와 또 다른 작은 비밀 선물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자, 우선 보시다시피 목적과 목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메모를 보낼 수 있는 이메일로 변환하고 적절한 답변을 생성하며 높은 임원급 및 비서 수준을 유지하면서 완벽한 글쓰기 능력을 갖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정의, 초안 작성 과정, 출력 형식 등이 있네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매우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먼저 PDF 파일 하나를 준비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메일 20통 아니면 30통 정도 가능한 많이 모으시거나 아니면 책을 쓰신 게 있다면 그것도 괜찮고요. 연구자료 같은 문서도 상관없어요. 그걸 업로드하고 이 스타일로 작성해줘 라고 하거나 글 쓰는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사람 걸로 해도 돼요. 제미니한테 스타일을 정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알겠죠? 채팅 안에서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정의하거나 설정 부분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식 항목에도 추가할 수 있어요. 알겠죠? 지금은 기본 도구가 없어요. 이미지 생성, 캔버스, 심층 리서치 아무것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파일 추가를 눌러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그게 참고 자료로 쓰이는 거예요. 당연히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요. 내가 참고 파일 하나 넣어뒀어. 내가 어떻게 글 쓰는지 좀 알 수 있게. 그럼 이제 이론적으로는 잼이 완성된 거예요. 추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잼에 대한 메시지를 만들어서 작업 공간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설명해줘 라고 입력합니다. 보시다시피 도구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추론 모드로 설정했지만 원하는 대로 바꿔도 되고 여기 초안이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생산적인 한 주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반복 작업에 소비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있죠? 이제 문제없이 저장 버튼을 누르면 원할 때마다 이 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용도로 잼을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드롭다운을 열거나 잼 섹션으로 가면 보시다시피 메일 작성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이제 공부할 때 쓸 수 있는 세 가지 잼을 보여드릴게요. 물론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프롬프트와 함께 제가 드릴게요. 먼저 좀 복잡한 내용을 설명해주는 튜터를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이 튜터를 특정 과목, 예를 들어 마케팅 같은 걸 공부한다면 그 과목에 특화시키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엔 플래시카드랑 퀴즈를 만들어주는 잼도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을 연습할 수 있게요. 마지막으로 시각교육자예요. 알겠죠? 책을 읽을 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미지나 캔버스를 생성해 주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적 표현이 필요할 때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튜토피로로 가볼까요? 여기 편집 버튼을 눌러볼게요. 기본적으로 튜토피로는 인내심 있고 분석적인 멘토예요.
가이드 질문과 맞춤형 비유를 통해 복잡한 과제를 처음부터 마스터하도록 도와주죠.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네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 가이드 학습이라고 적었어요. 예를 들어 구글의 개미니 게임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말해 볼게요. 여기서 사실이나 추론을 선택할 수 있는데 추론으로 가볼게요. 전송 버튼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 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미리 보기를 볼 수 있어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저는 어떤 지식 베이스도 연결하지 않았고 가이드 학습 도구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미니의 잼은 특정 주제나 작업의 전문가처럼 작동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 맞춤형 AI 버전입니다. 함께 지식을 쌓고 익숙한 비유를 사용하기 위해 당신의 취미나 관심사 두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당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활용해서 이미 이해하고 있는 주제로 새로운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죠. 정말 흥미롭죠? 자, 그럼 사용법이 뭘까요? 사용법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제가 설명란에 사용법을 공유해 드릴게요. 참고로 완전 무료 8분짜리 프라이빗 오디오와 작은 깜짝 선물도 있으니까요. 알겠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정말 유용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공부하러 온 거니까 방해하지 않을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 프롬프트나 이 잼을 특정 튜터에 맞게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한 참고 자료로 여러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책에 관한 거라면요. 또한 이 메시지를 제미니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프롬프트를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용으로 조정해줘. 알겠죠? 이렇게 하면 그 학생을 위해, 아니 그 튜터를 최적화하는 거죠. 알겠죠?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제미니로, 다음 잼으로 가서 사용 예시들도 좀 살펴볼게요. 자, 방금 본 사용 예시는 장문이에요. 캔버스 스타일로 볼 건데요. 이번엔 여기서 바로 열어볼게요. 좋아요. 로마인에 관한 퀴즈를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당연히 이건 아주 일반적인 거죠. 알겠죠? 제가 잼을 만든 건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게 하려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하는 노트를 올리고 이 노트로 퀴즈 만들어줘 라고 말하는 거죠. 당연히 더 어렵게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지정하면 돼요. ABC 형식만 원하면 그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답이 없게 하면 되죠. 알겠죠? 보시다시피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에 대한 질문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알겠죠? 게다가 앱 스타일로 만들어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잼의 힘이거든요. 알겠죠? 이렇게 공부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솔직히 저도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요. 로마 재단에 따르면 로마 신화에 대해 나와 있네요. 우와, 늑대에게 키워진 쌍둥이 형제가 누구냐고요? 아, 봐요. 저기 있네요. 로물루스와 레무스. 저기 있죠. 알겠죠? 보시다시피 답이 표시되어 있어요. 알겠죠? 틀렸다고 나오네요. 게다가 왜 틀렸는지도 설명해줘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힌트를 보여주는 옵션도 있어요. 알겠죠? 공부하면서 이런 개념들을 익히도록 말이에요. 이건 정말로 너무 마음에 드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플래시카드도 만들 수 있어요. 한번 요청해 볼게요.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로마인 학습용 플래시카드 만들어줘 라고 말할게요. 당연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어느 시대인지 무엇에 대한 건지. 여기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연결을 요청하네요. 괜찮다고 했는데요. 사실 뭔가 더 멋진 걸 만들려면 제가 그냥 빠르게 예시를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해요. 정말 멋지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그래서 재무로 더 놀아봤으면 좋겠다 싶으면 말해주세요. 이봐, 이런저런 재미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니면 연락해줘도 되고요. 알겠죠? 네, 여기서 물어보네요. 당연히 파일에 대해 물어보는 거죠. 아, 그리고 방금 제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했네요. 여기서 제 파일들에 대해 얘기하는 게 보이네요.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했는데 로마서 관련 자료는 하나도 못 찾았대요. 이것도 신기한데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하면 문서를 옮길 필요도 없어요. 네, 제가 말했죠. 플래시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아무것도 기다리지 말라고. 알겠죠? 그랬더니 플래시카드를 만들어줬어요. 완전히 제대로 만든 건 아니네요. 인포그래픽 한번 볼게요. 하지만 뭐 질문이랑 그리고 답은 있네요. 그러니까 뭐 그 이상은 별로 없어요. 로마서의 저자로 전통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도 바울이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제미니 패스트를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죠? 추론도 프로도 아닌데 벌써 이런 걸 다 만들어주네. 상상이 가지? 게다가 맥락, 구조 이런 것도 만들어줬어. 작동은 안 하지만 저자, 수신자, 목적까지 HTML로도 만들어줬어.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이건 내가 따로 부탁한 거긴 한데 플래시카드 받고 인포그래픽 만들라고 했는데 학습카드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었겠네. 그게 맞지? 그리고 우리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로마서의 저자.
자, 뒤집을 수 있나? 여기 있네. 클릭하면 뒤집혀. 알지? 여기 있어. 학습 모니터링 기능도 있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알지? 맞췄는지 틀렸는지 알려고. 이제 제대로 됐네. 응? 우리가 찾던 거. 이건 텍스트 형식으로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퀴즈를 만들든 오디오 요약을 하든 여기 결정 사항들이 있고 웹페이지도 있고 그냥 플래시카드만 받고 싶으면 프롬프트에 명시하면 돼요. 참, 프롬프트 아직 안 보여드렸죠? 프롬프트는요, 편집으로 가서 엑스포터블 플래시카드랑 퀴즈 뭐 이런 거. 프롬프트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항상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죄송해요. 자, 프롬프트가 여기 이거예요. 알겠죠? 또 하나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기억하세요. 설명란에 선물이 있어요. 계속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이 도구는 한계가 있지만 동시에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마인드맵이나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죠. 사실 이건 제가 다이어그램 만들려고 만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 오늘은 노트북 LM으로 완벽한 겜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노트북 LM을 사용해서 우리만의 프롬프트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론을 연구할 거예요. 알겠죠? 왜 우리만의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할까요? 결국 겜을 만들려면 역할을 정의해야 하는데 그게 프롬프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해 많은 정보를 빠르게 조사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 이미 알고 있다면 바로 만들면 되죠. 알겠죠? 하지만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있다는 것도 좋잖아요.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노트북 LM으로 가서 조사, 디프 리서치를 누르고 여기 이 프롬프트를 붙여 넣을 거예요. 알겠죠? 목표, 구글 공식 문서에서 시스템 지침과 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거야. 조사 포인트는 사람, 작업, 맥락, 형식, 특히 생각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 자, 이걸 보낼게. 알겠지? 다른 사람들 것도 봤는데 이 아이디어는 다른 유저한테서 가져온 건데 그 사람이 클라우드랑 차트 GPT, 개미니에 직접 보내더라고. 알지? 세 개 다 한 번에 요청하는 거야.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세 개 다 한 번에 요청하면 하나하나 깊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각각 조금씩만 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 프롬프트만 가지고 있으면 돼. 알지? 추가 정보를 더 넣고 싶지 않다면 결국 개미니 내에서 프롬프트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기존 정보만으로도 충분하고 차트 GPT나 클로드 같은 다른 모델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진행하면 돼요. 제 경우엔 차트 GPT 정보를 넣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클로드 것도요. 나중에 프롬프트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여기 무려 43개의 출처가 있네요. 이것들을 가져와서 바로 다음 프롬프트로 넘어갈게요. 알겠죠? 여기서도 당연히 개미니 내에서 프롬프트 생성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수도 있어요. 알겠죠? 만약 개미니만 원하고 클라우드나 차트 GPT는 상관없다면요. 알겠죠? 더 깊이 파고들어 다른 프롬프트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모델들, 특히 이렇게 중요한 모델들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챗GPT용 프롬프트는 이거예요. 알겠죠? 정보 구조화에 집중하고, 문해력, 프롬프팅 전략, 뭐 그런 것들이요. 알겠죠? 모두 챗GPT 커스텀 지침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요. 이걸 보낼게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제가 토큰 효율성에 대해 물어보는 거 보이죠? 이건 지우고, 자, 저쪽으로 보내볼게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정말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미나이 잼을 위한 지침 작성 모범 사례 같은 거요. 여기선 심지어 프롬프트 예시들도 보여주네요. 이 모든 정보가 정말 엄청 가치 있고 흥미로워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자, 이제 샘럼프 3개 출처가 더 생겼고 마지막 프롬프트인 클라우드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목표, 엔트로피크 문서에서 시스템 프롬프트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수행하기. 중요해요. 선물 좋아하시면요. 저 방금 프롬프트 3개와 완벽한 겜 생성 방법을 선물했어요. 설명란에 여러분을 위한 8분짜리 비공개 오디오와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작은 깜짝 선물이 있어요. 그리고 AI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최적화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다시피 딥 리서치에 마지막 프롬프트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소스가 많다고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알죠? 출처를 읽고 필터링하는 것도 좋겠지만 공식 출처를 요청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접 필터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식 출처라면 정보가 이미 어느 정도 필터링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프롬프트 생성 방법에 관한 책이나 잘 만들어진 400개의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같은 걸 예시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사용할 수 있겠죠? 더 프리미엄 콘텐츠처럼요. 이런 것들로 우리 프롬프트 생성기나 잼 생성기를 개선할 수 있겠죠? 좋아요. 여기 41개의 출처가 더 있네요. 제가 최대 300개의 출처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간단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보세요.
보세요. 저기 있어요. 저기 있네요. 레딧 게시물이랑 댓글이 엄청 많은데 그게 솔직히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치? 결국 웹페이지들은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진짜 퀄리티 있고 구체적인 정보는 레딧 게시물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진짜 추천해요. 혹시 아주 특정한 에러가 있으면 레딧 가보세요. 자, 이제 우리한테 모든 소스가 다 있죠? 몇 개 더 로딩 되게 놔둘게요. 여기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냥 에러 난 소스 다 삭제하면 돼요. 새로 고침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계속 로딩 중이네 뭐. 메디움 것들은 다 에러 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만들려는 걸 노트북에 설명해 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게미니로는 못 받았던 프롬프트를 요청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제미니 잼스를 사용하고 있고 제가 원하는 건 제미니 잼을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에펙토 포코 캔바 제가 말하는 용어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 태양계라고 하면 태양계의 3D 표현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설명과 함께 넣을게요. 예를 들어 plant growth the same. 알겠죠? 좀 복잡하긴 한데 인공지능이 이해했네요. 제목 설명 그리고 프롬프트를 줘 보내드릴게요. 별 1개 소스가 있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답변하는데 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1500페이지 분량의 책 소스로 쓸 때 이미 20초,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은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렸네요. 알겠죠? 이제 이걸 가져와서 겜을 새로 만들 거예요. 인터랙티브 3D 컨셉트 빌더라고 이름 붙일게요. 완벽해요. 일단 이해했네요. 전사. 설명이요? 죄송해요. 설명은 이래. 어떤 개념이든 완전히 작동하는 도구로 바꾸는 거야. 인터랙티브 3D 웹 애플리케이션. 좋아. 자, 이제 여기 전체 프롬프트가 있어. 우와, 프롬프트가 빡세네. 인물, 작업, 맥락, 형식, 규범. 간결하게. 당연히 구조는 괜찮을 거야. 알지? 결국 우리가 여러 예시로 방금 만든 거니까. 이렇게 나와. 너는 WebGL, 3JS 개발 전문가이자 창의적 마스터야. 3D 환경, 웹 앱 만드는데 특화됐지. 예를 들면 태양계나 식물 성장 같은 거. 작업, 사용자가 용어나 개념을 주면 3D 인터랙션과 앱을 만드는 게 목표야. 알지? 뭘로 테스트할까? 좋아. 태양계랑 식물이라고 했지. 내가 말할게. 강의 생성. 맞다. 칸바 도구도 추가해야 해. 알지? 저장 누르고 거기 리버 제너레이션 넣을 거야. 이론적으로는 이걸 보내면 바로 생성될 거야. 몇 가지 질문을 할 수도 있어. 확실히 프롬프트와 상관없이 강의 생성이라고 하고 각 과정을 명시하는 게 훨씬 낫겠지? 예를 들면 산에 눈이 내리고 천천히 녹으면서 강이 형성돼. 강들이 합쳐져서 바다로 흘러가고 바닷물이 증발해서 다시 반복되는 거지. 알겠지? 완전한 순환이야. 설명을 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자. 저기 다 생성하고 있네. 내가 보낸 프롬프트는 이미 줬는데 바로 이거야. 알겠지? 잠깐. 이거야. 시도해보고 싶으면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알지? 여기 있어. 거의 500줄짜리 꽤 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네. 확실히 내가 요청한 게 엄청 복잡하다는 거 이해해줘. 응? 사실 훨씬 더 말이 될 텐데. 거의 다 됐네, 그치? 그러니까 산이 빠졌고 바다랑 그런 것들도요. 근데 봐봐. 저기서 흘러가네, 그치? 자, 당연히 이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봐봐봐. 발원지라고 나와 있네. 강은 산과 샘에서 시작된대. 빙하가 녹고 그런 거지. 자, 시각적 표현 측면에서는 확실히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알죠? 여기서 계속 수정하고 인터랙티브 3D 컨셉 빌더를 활용해야겠지만 우리가 준 정보가 적은 걸 감안하면 꽤 잘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강을 만들어 달라고 했지 주변 환경이나 생물 그 이상은 안 했어요. 나비의 변태 과정을 모든 시각적 표현과 함께 만들어 달라고 했죠. 자, 뭘 만들었나 볼까요? 좋아. 1단계 R. 자, 저기 R이 있네요. 괜찮은데 좀 상상해야 하는 거죠. 그치? 2단계 유충. 그 다음 번데기. 번데기. 그리고 성충. 좋아. 시각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했어. 딱 한 줄만 썼지? 미학과 구성 개선해줘. 알겠지? 솔직히 꽤 잘 개선해줬어. R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선택할 수 있는지 볼게. R을 돌릴 수 있네. 꽤 많이 돌아가. 물체 클릭, 드래그해서 유충기구나. 알겠지? 번데기랑 나비. 알겠지? 또는 성충이라고. 이건 또 다른 얘기지. 그치?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프롬프트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능성이야. 이제 어떤 표현이든 만들 수 있어. 물론 명확한 한계가 있긴 하지. 그렇지? 하지만 다른 프롬프트들에 집중하면 이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잖아. 그러니 여기까지 마음에 들었길 바라고 구독 부탁해.